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건축 현장, 실외 또는 실내,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할 때도 항상 필요한 거리 측정, 거리 측정 도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리 측정,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녀석이 바로 이 줄자가 될 겁니다. 줄자는 5.5m, 7.5m, 10m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0m 이상이 되면 줄자보다는 이러한 대형 줄자, 파이버글라스 줄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10m, 20m, 30m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거리는 이러한 대형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전자식 거리 측정기가 대중화된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짧든 길든 어디서든지 전자식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하게 정확하게 거리 측정을 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식 거리 측정기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 계산 기능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면적이 필요할 때도 있고 부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뒷부분에다가 내가 페인트 칠을 한다 또는 타일을 붙인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면적 산출입니다. 예전에는 가로 재고 세로 재고 곱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가로 측정하고 세로 측정하면 바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얼만큼 필요한지, 타일이 몇 장 필요한지 계산하기가 한결 빠르고 수월해졌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거 하잖아요. 이때는 부피가 필요하겠죠. 가로 재고 세로 재고 높이 재면 부피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콘크리트가 얼만큼 필요한지 산출하기도 아주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요즘 현장에 나가보면 전자식 거리 측정기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전자식 거리 측정기가 유용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거리 측정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EAS 측정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집니다. 세팅을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 세팅은 기준점 세팅입니다. 맨 위를 기준점으로 할 것인가, 맨 아래를 기준점으로 할 것인가,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할 것인가, 이 기준점은 작업 환경에 맞도록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U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이 바뀔 겁니다. 자, 어디가 기준점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손쉽게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팅은 단위 세팅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미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미터법을 주로 사용을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피트, 인치, 분수인치 단위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단위 설정을 할 수 있다. 이쪽에 보시면 U자 버튼 있죠? 이것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인치, 피트 인치, 피트, 미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경에 맞는 단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팅은 원하는 측정 방식입니다. 저희가 길이만 측정하진 않죠. 넓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부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측정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FUN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측정 방식이 나옵니다. 현재는 길이죠. 자,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피, 넓이, 간접 높이, 두 개의 빗변과 하나의 직각선을 이용해서 간접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빗변, 간접 높이, 각도와 높이, 벽 면적, 길이,
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때 측정 버튼을 꾹 눌러주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번에 면적 한번 해볼까요? 면적. 이것이 면적이죠? 이번엔 부피.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측정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끝났다면 실제 측정을 할 때 유용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더하기는 거리를 계속 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는 총 거리를 잰 다음 여기서 일정 부분을 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나왔죠? 여기서 플러스 보이시죠? 현재 상태에서 또 측정을 하면 바로 더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뺄 때 한 번 더 누르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죠? 현재 상태에서 측정. 자, 마이너스를 한 값이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또 다른 기능은 화면 잠금 해제 기능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핸드폰처럼 보는 방향에 따라 화면이 돌아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불편하다 할 때는 화면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잠금 표시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는 화면을 돌려도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잠금 해제 버튼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거리 측정기의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은 메모리 기능입니다.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53 조금 이동시켜서 544 531. 자,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클리어 버튼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기 전에 한번 외울까요? 31, 44, 53입니다. 자,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아이고, 어떡하지? 중요한 자료인데 이때는 메모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전에 측정했던 값, 그리고 그 전 값, 모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메모리를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현재 상태에서 클리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모든 기억이 지워집니다. 현재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기능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거리를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578mm입니다. 그런데 나는 550mm 지점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측정 버튼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리가 들리죠? 현재 위치에서는 자, 거리를 이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자, 550mm 지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지점 있죠? 기준이 되는 지점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 어때요? 550mm 되는 지점에 표시를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 전자식 거리 측정기가 반드시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기술, 바로 수평계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물수평계예요. 자, 실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그렇죠.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수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좌, 우 이렇게 움직여서 수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윗부분을 통해서 앞, 뒤에 대한 수평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식이다 보니까 물수평계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검색이 될 겁니다. 우드메이커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구매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단방향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양방향을 사용을 해보니까 와, 이거 세상 편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쪽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방향 같은 경우 팔이 닿지가 않아요. 한쪽을 끝지점에다 딱 밀착을 시켜놓고 거리를 측정을 했어야 했는데 닿지가 않으니까 가운데다가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딱 대놓고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길이를 체크하고 반대쪽에서 저쪽까지의 길이를 체크한 다음 두 숫자를 더해서 총 기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을 써보니까 한 번에 그냥 촥촥 자동으로 더해서 길이가 딱 나옵니다. 빠르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양방향 거리 측정기는 장애물에 대한 제약을 덜 받는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입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할 때는 별반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외로 가지고 나가보면 그 성능의 차이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제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려보면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야외에서 거리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있어요. 이걸로 하면 빠르고 편합니다. 해가지고 측정을 딱 했는데 그때가 대낮이었어요. 빛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 12m쯤 가니까 에러가 뜨더라고요. 와, 이거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야외 나가서 대낮에 체크를 해보니까 와, 40m 가량까지 큰 영향 없이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실내에서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야외에서도 거리 측정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체크해서 제품을 선택한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요즘 거리 측정기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게 편한지 어떤 부분을 가미시키면 좋은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방향의 경우 측정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꽤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저쪽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저쪽 기둥에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어놓은 선으로부터 촥 해서 1번 측정, 그리고 반대쪽으로 2번 측정 한 다음에 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처럼 양방향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양방향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현저히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세팅을 하실 때 아래쪽으로 기준점을 잡아 놓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측정을 하죠. 자, 이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모자를 돌리죠. 네, 이렇게 꺾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양방향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모자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포복을 안 해도 괜찮아요. 보시면 그냥 서서도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놔두고 바로 측정이 이렇게 편하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양방향 레이저가 가진 장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측정기 교육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해가지고 정확한 수직 이거 잘 안 맞던데 어떻게 합니까? 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라인 레이저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라인 레이저를 띄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레이저, 이 선은 수직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의 하단과 상단 포인트를 이 레이저 라인에 맞춥니다. 자, 맞춰놓고 측정을 하면 상당히 수직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000mm예요. 그러면 각재를 정확히 3000mm를 자르면 들어갈까요?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잘 안 들어가요. 아니면 어거지로 껴놓으면 나무가 휘겠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반드시 오차 범위를 주는데 저의 경우는 3000이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3mm를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5mm, 1cm까지도 이제 조금 작게 재단을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는 일이 어렵지 않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수직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수평 또한 라인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포인트, 라인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맞춥니다. 좌우측의 라인에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포인트를 맞춰서 딱 측정을 하면 정확히 수평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부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조가 앞에 있어서 여기서 바로 부피를 측정을 할 건데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보일러,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별로 용량에 신경을 안 쓰시지만 저장식 보일러 있죠? 순간전기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물을 저장시켜서 데피는 녀석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용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물을 얼만큼 쓰는지 우리 욕조는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부피 측정을 통해 저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능 선택, 부피 선택. 자, 첫 번째로 잘 알려주는 게 빨간색 선으로 돼 있어요. 가로 측정하래요. 가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를 측정했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 자, 이번엔 세로를 측정하랍니다. 세로 맨 아래 말고 중간쯤 할게요. 여기가 경사가 졌죠? 대략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체크, 세로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엔 높이를 측정하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할 게 아니라 그죠? 한쪽은 막혀져 있지만 이 위에는 뚫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측정 기준점을 바꿔줍니다.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이쯤, 그것도 한 중간쯤 할까요? 이쯤. 자, 이렇게 하면 세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0.381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리터로 환산해보면 381리터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보일러를 선택을 할 때 최소 300리터 이상급의 보일러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시죠?
거리 측정이 끝났다면 필요한 페인트의 양을 계산해야겠죠. 요즘에는 업체들마다 이렇게 솔루션을 잘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소요량 계산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품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류도 잘 해놨습니다. 1차 분류 건축용, 2차 분류 인테리어용, 3차 분류 페인트, 관련된 페인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임의로 순앤수 멀티 페인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면적은 여기 가로와 세로를 입력해주면 나와요. 보면 가로 4.027, 세로 2.286,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필요량 1.37L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타일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타일도 타일량 계산기가 있어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일량 계산기, 조금 전에 측정했던 가로 2651mm고요. 세로 2817mm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 타일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300에 300각을 쓸 것인가, 600에 600을 쓸 것인가, 300에 600을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타일의 사이즈도 입력을 해주면 필요한 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는 가로는 300 사이즈, 세로는 600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자, 면적도 나오고 지금 필요한 박스, 한 박스에 8장 들은 게 이제 몇 장이에요? 5박스 플러스 5장, 그래서 총 45장이 필요하다 라고까지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주문을 해야겠죠. 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다양한 기능을 마스터하셨다면 이제는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트러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5m로 가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3m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빗변의 길이는 몇일까요? 자, 딱 떠오르죠? 여기에 있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 빗변 길이 재는 녀석 여기 있었죠? 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잘 보시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아래 5m 되는 지점을 임의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m 되는 지점을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측정을 한번 더 누르면 이번엔 높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임의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측정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5m, 3m 그랬을 때 빗변의 길이는 5.831m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응용도 해서 저희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대낮에 야외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해보면 성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얘가 내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녀석인데 지금 거리를 측정해보면 가까운 데 나오지. 근데 저기 그렇게 멀지도 않아. 멀지도 않은데 10m 나오거든. 여기서 조금만 뒤로 가볼게.
이상해. 이거 봐. 에러 뜨지.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요거 해볼게. 똑같은 위치에서 해보면 여기가 12m 지점이야. 다시 한번 찍어본다. 바로 이렇게 나와. 좀 더 뒤로 가볼까? 이미 얘는 불가능하고, 저기까지 길이 찍히지? 여기가 20m 지점이야. 좀 더 가볼까? 오, 28m. (34m) 오, 잘 나오네. 일단 30m만 넘어가면 외부에서 건물 짓는데 웬만한 건 다 되거든. 36m. 오, 37m? 요. 대략 한 38m 가량까지. 이게 야외에서 대략 38m까지. 지금 또 날씨가 추워. 오늘 한파야. 13도? 영하 13도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 난 야외에서 이 정도 거리가 나오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 오늘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써야 유용한지에 대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